안녕하세요, 문효진입니다. 오늘은 양정환 감독이 말하는 사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오사카에서 온 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하는데요. 네, 잘 지내셨나요? 그러게요. 또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예. 영화 하나를 또 깊이 얘기를 해보실 텐데 예. 감독님이 또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. 제목을 사실 제주 4.3인데 오사카라는 이름을 넣어서 사실은 이게 4.3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. 저희가 그 4.3을 이제 4.3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이제 그 육지 사람들하고, 그러니까 타지죠, 정확히 말하면. 제주 분들하고 타 지역 분들하고 어떤 그 마찰? 좀 마찰? 그쵸. 마찰이 좀 많이 있었죠. 뭐 그런 부분들, 또 인지도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뭐 거부감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느껴서 제주자를 좀 빼보고 싶었었어요. 네. 그리고 또 뭐 4.3의 주 배경이 이제 제주도긴 하지만 정말로 제주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가 없을까? 어떤 그 제주의 극한된 배경을 좀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주도 오사카에 계신 할머니들을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됐죠. 네. 그러면서 오사카 너무 좋은 거예요. 또 지금 작품이 다큐 드라마잖아요. 예. 이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. 다큐 드라마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으시다면. 이건 좀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. 뭐 감성적인 것보다도 사실 저희가 제작비가 많지 않았었어요. 네. 제일 문제가 네. 영화로 제작을 했을 때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 또 분량을 제작하는 거에서 궁극적인 이제 능력 범위 내에서 네네. 한번 좀 제작을 해보자. 왜 후원 협찬을 받게 되면 첫 번째는 후원사나 협찬사의 어떤 의도가 그쵸. 100일 수밖에 없어요. 사실은 이 네. 돈이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고 싶었죠. 자유롭게. 예, 자유롭게 또 어디 뭐 지원 사업을 하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양정환 감독이 봤던 그냥 그 시선을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.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돈의 구애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영화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또 저도 사실 뭐 방송을 오래 하긴 했지만은 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연출해 본 적, 그 영화를 연출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좀 그 연출력에 대한 또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. 스태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, 많았죠. 이 수급을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? 일단은 인간관계로. 뭐 앞에도 계시잖아요. 네. 뭐 제가 뭐 정말, 특별히 해드린 건 없는 네, 것 뭐 같은 저도 뭐, 생각이 드는데. 예, 그렇긴 했지만 기부, 그런 관계 예, 재능 안에서 기부 또 많이 해주셨어요. 아, 재능 다행이네요. 기부. 저희가 크레딧 올라갈 때 되게 기분이 좋던 게 거의 100명이 넘었었어요. 100명.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100명의 이름을 거기다 크레딧에 새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일부 뭐 돈을 안 받았다기보다는 정말로 좀 저렴하게 받아주신 분들도 있고 또 사비 털어서 하고 대출 받아서 하고 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일본 갈 때는 정말로 돈이 없는 거예요. 돈이 뭐 당장 이제 표는 다 끊어놨고 네.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카드론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. 그래, 카드론 네. 받으니까 또 등급도 막 쭉쭉 내려가대요. 그래서 뭐 그것도 갚는데 좀 뭐 다 네. 갚긴 했어요. 다 갚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장 사실 좀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사실적인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싶었었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의 어떤 그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그분들의 인터뷰를 나중에 뒤에다 크레딧 쪽에다 빼는 것보다는 안에다 한번 중간중간에 좀 배치를 해보자.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촬영 감독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. 아, 이거 넣자 빼자 뭐 이런 뭐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 제작된 다큐 드라마지만은 그런 이제 사실적인 부분 또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4.3 컨텐츠를 다루면서 어떤 저희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퀄리티를 뽑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특별히 뽑으실 만한 디렉터 컷이 있다면 뭐 많으실 거예요, 사실은. 다 한 컷 한 컷이 그렇죠. 소중하죠. 한 컷이 소중하죠. 1000컷이 넘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
그 마지막에 이제 인숙이가 네. 부모님과 만났다가 네네. 그 이렇게 경찰한테 끌려가는 아, 장면이 네. 있었어요. 네. 거기에 이제 OST도 나오고는 맞아요. 하는데 이 길을 내 어디에 있을까?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표현을 했지만은 오무라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거든요. 그 이후의 그래서, 삶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들어요. 어떤 그 뭐 극상에서 어떤 클라이막스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그 이제 차기작에 대한 어떤 약간의 예고편 같은 느낌도 있었고 또 그 오무라 수용소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 또 그 사상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보면 그 장면 전에 이제 그 벚꽃이 네. 있는 이제 그 다리를 네. 이제 교차하면서 경식이하고 인숙이네 가족이 이제 교차를 해요. 음. 그래서 그 좀 뭐 의도해서 그걸 2번 정도를 썼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죠. 그래서 또 뭐 앞에 보면 이제 돼지가 끌려가면서 죽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잔치 속에 또 죽어가는 어떤 제주 사람들 또 오사카에서 편지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. 발그림이 많이 나와요. 발요? 예, 뛰어가는 그래요, 맞아요. 예. 그 처음에 시작부터 처음에 예. 시작부터 그다음에 또 물레질 예. 하는 발도 있었고 달리기 하는 소녀의 발도 있었고 그쵸? 그게 이제 쫓기고 그쵸. 쫓고 숨고 그래서 어떤 디렉터 컷이라고 해서 뭐 전체를 다 당연히 의미가 있는 컷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거에 의미를 많이 좀 중간중간에 좀 포섭을 해놨죠. 또 특별히 가사를 예. 쓰셨잖아요. 어디에 있을까? 예. 제가 좀 살을 만들긴 했지만 아, 그렇죠. 네. 처음에 그 과연 이게 음악이 될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난감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작품이 나왔어요. 제가 자료화면이 있으면 내가 한번 지금 자료화면을 넣어드릴게요. 왜냐하면 네. 어쨌든 저는 작곡을 하거나 그런 전공은 안 했어요. 당연히 이제 어찌됐든 효진 씨가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좋은 선율의 음악으로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제가 이 오사카에서 편지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구성을 했을 때 시나리오를 썼을 때 사실 못 썼어요 처음에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저기 그냥 뚝딱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원고를 썼다 지우고를 반복을 하고 다시 또 일본 가서 또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왜 찍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. 네가 사삼을 이야기하는 거야? 아니면 남겨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? 다 사삼 때문에 남겨진 아이들이거든요. 그쵸. 그럼 사삼의 정치적인 걸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남겨진 사람들의 어떤 그쵸, 그 이야기만 사람들은- 전달돼도 그렇죠. 공감을 음. 나눌 수가 있죠. 그래요. 나는 사삼을 겪질 않았기 때문에 또 전후세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은 남겨진 거 하나만큼은 내가 공감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우연찮게 이제 가사가 막 그 뭐 영감 받듯이 그런 가사가 써진 거예요.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고 나니까 가사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정리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사카에서 편지를 보통 이제 뭐 영화를 만들어 시나리오 써놓고 이제 뭐 OST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오사카에서 편지 같은 경우는 그 가사말을 쓰고 나서 그 후에 영화 시나리오가 다시 제대로 완성이 됐다. 이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영화와 딱 맞는 분위기의 음악이 잘 만들어져서요. 노래 그것도- 불러준 친구도 네, 잘했죠. 그렇죠. 울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 장면에 이야기를 또 대변해 준 것 같아요. 이 영화를 통해서 또 감독님이 물론 이게 작가들이 그렇잖아요. 내가 의도를 하지만 결국은 관객들의 목소리도 다르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냥 던지고 받아먹는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다른 맛을 갖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
오사카에서 온 편지를 이렇게 제작하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바라시나요? 일단 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4.3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연출도 못하는 놈이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. 댓글 보면 야 이걸 꼴랑이 이렇게 만들었어?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더니 이 정도밖에 안 돼? 반대로 나는 이 정도라도 하는데 그럼 당신은 어떠냐라고 그쵸.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. 4.3에 대해서 왜 퀄리티가 나와야 되고 왜 이야기에 집중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게 되느냐. 그럼 돈 없는 사람은 4.3 콘텐츠를 할 수도 없느냐. 초등학생들은 할 수도 없어요. 그건 아니라는 거죠. 4.3은 누구나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상관없다고 나는 생각해요. 어찌됐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. 뭔가 하나를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. 네.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. 양정환 감독이 잘나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야, 저 못하는 사람들도 만들어내니까 쟤보다 나 더 잘 만들 수 있어? 그럼 난 할 수 있어.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사카라는 어떤 그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는 제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도 퍼져 있어요.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막상 저희 부모님들과 얘기를 꺼내긴 쉽지가 않아요. 그분들도 알 수가 없거든요. 다 귀 닫고 눈 닫고 그렇죠. 입 닫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준다라는 거는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뇌당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오사카에서 편지할 때 저희가 기본 컨셉이 뭐였냐면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분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랬어요. 그래서 다큐 드라마로 또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자. 그냥 그렇게 보시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보시고 아 4.3이 이런 거고 이런 배경도 굳이 제주가 아니라 그런 느낌 또 그분들의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줘도 한을 풀어줄 수가 있구나. 너무나 쉽잖아요. 근데 그거조차를 우리가 지금 귀를 닫고 있어 버리니까 오히려 반대로. 그래서 좀 4.3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고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뭐 그런 네. 다큐 드라마라 봐주시면 감사할 것 여러분들 같습니다. 오사카에서 온 편지 보실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이야기거든요. 여러분들 누구나 4.3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사카에서 온 편지의 삽입곡이죠. 어디에 있을까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갔을까 나를 에워싸는 두려움 이 길을 홀로 걷는 나내 어머니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아버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함께 가고 싶은 이 길이 나만의 욕심인가요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난 찾을 수 없어요. 채널 4.3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. 농협 351-0996-8066-13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